오늘 리뷰는 바로 HG 슈퍼로봇 대전 OG 바이스리터. 드디어 알트아이젠이 21년 12월 달에 발매한 뒤에 횟수로는 벌써 4년이 지났고 4년 만에 드디어 연인의 기체, 부부의 기체 바이스리터가 이제 발매를 했습니다. 묵직한 근접해였던 알트아이젠과는 다르게 날렵한 사격기체라는 게 이 바이스리터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또 HG는 어떤 느낌으로 나오게 됐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발매는 2025년 3월 8일 일본에서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4,500엔, 국내에서는 정가 54,000원이죠. 박스도 OG 시리즈답게 꽤나 두툼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주 무장인 옥스턴 런처가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중에는 옵션으로 되는 이 플라즈마 커터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포즈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액션 베이스 7이 들어갑니다. 3mm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액션 베이스 7 요즘 나온 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사용하진 않아요. 흉부 덕트, 그리고 스커트에 색깔 채우기 위한 검은 색깔 스티커라던가 그 외에도 무장이나 이런데 일부만 조금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커터, 아무래도 건담의 빔 이펙트를 그대로 씁니다. MG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심플하게 그냥 평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3연장 빔 캐논, 아무래도 이 빔 캐논이 고정적으로 달려 있으면은 주먹 움직이는데 그냥 왼손 자체가 거의 사용 불가라서 교체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게 평상시에는 어찌 보면 이제 안으로 수납되어 있다 또는 축소되어 있다 같은 느낌이다가 이제 무장으로 활용할 때는 이걸로 손목을 교체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나름 전개되었다라는 디테일을 이 내부에다가 조금씩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스리터의 메인 무장이죠. 옥스턴 런처. 색분할도 꽤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스티커 조금 사용하긴 하지만 일부만 쓴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손잡이 자체가 거의 누워있다라는 느낌? 요런 게 또 디자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뒤쪽으로 해서 이 황색의 파츠, 파란색의 파츠, 흰색 파츠 전부 다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도 이 조형이나 이 디테일로 해서 파츠 분할이고요. 그나마 스티커 사용하는 게 아래쪽에 작은 파란색 정도.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이 위에 있는 황색이 요게 또 스티커입니다. 좌우로 스티커. 그 외에 나머지 파란색 좀 큼지막한 부분들은 다 파츠 분할이고요. 그리고 총신 쭉 보면은 여기도 디테일 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가서 이 파란색 부분이 스티커 하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일 큰 스티커가 붙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게 있다면 역시 총구. 이 옥스턴 런처는 실탄과 빔 두 가지를 다 쓰는 형태라서 총구가 두 개입니다. 위쪽이 실탄, 아래쪽이 빔인데 실탄 부분엔 제대로 내부가 깎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구멍들도 제대로 뻥뻥 뚫려 있고요. 근데 게임 속 연출상 이 친구 실탄 부분은 펌프 액션으로 해가지고 이 앞부분을 그냥 뒤로 밀었다 앞으로 갔다 이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것까지 재현하기는 힘들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물건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플릿 미사일을 백팩에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입니다. 근데 바이스리터한테는 스플릿 미사일이 안 들어있어요. 프라모델에는 안 들어있어서 먼저 발매한 게슈펜스트한테서 뺏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4종 들어있습니다. 주먹손이 한 세트, 편손이 한 세트에다가 오른손만 들어있는데 하나는 옥스턴 런처 전용 손이고요. 하나는 플라즈마 커터 전용 손입니다. 플라즈마 커터 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앞으로 꺾어 잡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보기 좋네요 또. 그리고 옥스턴 런처 손 같은 경우도 손목이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무장을 쥘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정크 파츠로는 흉부 덕트 커버랑 이 빔 캐논 파츠가 하나 남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완성하고 남쓸 일이 없지만 다른 정크 완전히 쥐고 있는 주먹손 한 세트가 남습니다. 이거는 공식에선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되게 의도된 정크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쯤에서 남편분 모시겠습니다. 예, 교스케 남부 아니지 알트아이젠 파일럿 이름이니까 맞긴 하지만 아무튼 알트아이젠 나왔을 때 아쉬운 점이 아니 주먹 쓰고 막 맨손 격투하는 앤데 주먹이 뻥 뚫려 있다 이게 뭐야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분명히 요 손 자체의 색깔은 좀 다르나 좀 바이스리터에 맞춰져 있으나 알트아이젠의 손등 커버가 여기에 맞는다. 뭐 그래 뭐 개조 같은 거 없고요. 가공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알트아이젠을 완전히 주먹을 쥐게 할 수 있다. 알트아이젠이 완전히 주먹을 쥐고 있는 거 중대사항이다. 근데 미묘하게 볼 조인트가 조금 더 작나 봐요. 뭔가 꽉 들어가는 느낌 없이 좀 헐거운 느낌이 좀 있네요. 반대쪽 손은 또 적당한데요. 뭐 타이트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버티는데 왜 오른손만 그러지? 뭐지? 기존 게 두꺼워서 벌어졌나? 얘는 잘 들어가듯해. 무튼 간에 호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바이스리터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이 날렵한 느낌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포션 같은 경우도 그 컨셉에 맞춘 프로포션으로 좀 조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도 그럴 게 뭐 뒷모습 날개 화려하고 날렵해 보이고 좋잖아요. 딱 이렇게 놨을 때 정말 단순하게 설정화랑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이 프라모델 쪽이 되게 날씬하게 나왔어요. 특히나 다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늘씬하고 날렵한 형태로 나왔거든요. 원래는 설정상 바이스리터가 게슈펜스트 마크 2 쪽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좀 두툼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이 프라모델의 조형은 좀 더 바리하다. 이게 오바리 마사미 디자이너 분의 스타일이랄까, 그거를 좀 느껴보는 그런 조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또 싫지만은 않죠. 좀 더 근육질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지, 대놓고 근육질이 아니라 약간 날렵한 형태인데 약간 체형은 근육질 같은 그런 느낌? 오히려 그 컨셉에는 오히려 잘 맞지 않나? 더 잘 된 디자인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프로포션 관련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호인 것 같냐라고 했냐면은, 이게 처음 봤을 때도 저도 애매했거든요. 아니 이게 설정화랑 많이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딱 봤을 때 실물은 꽤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 불호일 뻔했지만 나쁘지 않네. 호 이런 느낌. 그리고 우리의 남친, 짜잔, 드디어 이 투샷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세상에, 이게 올해도 걸렸다. 야, 횟수로 4년? 한 3년 반쯤 걸렸어요, 거의. 개인적으로도 요 알트아이젠 리뷰 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 바이스리터 좋아합니다. 바이스리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을 했을 건데 드디어 나온 거라 뭐 기쁩니다, 그냥. 그리고 이 둘이 한 짝이잖아요. 그냥 한 짝이잖아요. 연인 관계인데다가 합체기도 둘이서 쓰고 램페이지 고스트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지금도 머릿속에 들려. 엑셀렌의 말장난과 함께 이제 쿄스케의 그 무덤덤한 반응 지금도 귓속에 맴도는데 뭐 저는 뭐 그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기체의 베이스가 되기도 하는 게슈펜스트, 엑셀렌이 타면 게슈펜스트 킥 한다는 그 게슈펜스트. 물론 그건 또 다르지만 게슈펜스트도 그냥 게슈펜스트부터 마크 1부터 마크 2 막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알트아이젠이 게슈펜스트로 만든 거고 이 바이스리터가 게슈펜스트 마크 2로 만들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건 게슈펜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게슈펜스트한테서 오늘 이 스플릿 미사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올 겁니다. 빌려올게요. 참고로 사이즈는 머리까지가 15cm. 생각보다 작네. 어깨까지가 16.5cm. 그리고 이렇게 낮춰놓은 요 날개, 뒷날개까지가 17, 18cm 되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면은 기본적으로 날렵한 형태답게 좀 턱이라든가 이마가 되게 샤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뿔이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묘하게 인상은 좀 알트아이젠이랑 닮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귀에 날개 달린 요런 거라든가. 근데 또 이게 알트아이젠이랑 다르게 좀 날개처럼 조금 위아래가 갈라져 있는 디자인이다 라는 것도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알트아이젠처럼 쭉쭉 뻗은 형태는 아니니까 좀 더 각지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뒤통수 제대로 파란색 되어 있고, 그리고 얼굴 샤프한 눈매, 그리고 날카로운 턱, 입 디자인,
턱 주변에 약간 이빨 같은 저런 양옆 볼을 감싼 외장 뭐 이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네요. 기본적으로 눈 빼고는 파츠 분할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몸통에 스티커 사용합니다. 덕트 안쪽에 쓰고 있습니다. 은색으로 좀 이제 덕트 디테일을 살려주는 그런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파츠 분할. 이 흉부 앞에 있는 이 파란 색깔 라인까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어서 조립할 때도 야,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조립도 재밌고 괜찮네. 심지어 알트아이젠 때도 이 흉부 디테일 부분은 노란색이 분할이었잖아요. 마찬가지 빨간색으로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게슈펜스트가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디테일이죠. 그리고 복부 쪽도 좀 볼륨감 있는 그런 형태, 각진 형태, 디자인 표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겨드랑이 쪽에도 노란 색깔 파츠가 분할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소체에서는 이 어깨 쪽을 가장 신경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 빨간 색깔 점, 이 빨간 점이 스티커고요. 나머지는 다 분할입니다. 저 작은 노란색들도 전부 다 분할이 되어 있고 앞쪽만 분할된 게 아니라 뒤쪽도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앞뒤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2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분할이 좋아요. 특히나 이 안쪽에 검은 색깔 라인 이 부분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검은색 스티커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 큰 덕트 부분에 이 검은색도 분할된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형태 고정이 아니라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된다. 와우. 꽤 신경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팔로 내려가는 부분에 노란 색깔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팔과 오른팔이 다르게 생겼죠. 자, 왼팔은 개별 무장인 거고 오른팔은 여기에 이제 무장을 쥐어야 하는 팔인 거고 그래서 각진 오른팔과 곡선의 왼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른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로봇 팔 디자인이라고나 할까요? 각지고 튼튼해 보이는 약간 일러스트의 조형을 재현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 그리고 주먹은 완전히 쥔 주먹손이고요. 왼팔은 좀 게슈펜스트의 팔꿈치 주변이 떠오르는 요 곡선인데다가 파란색이 스티커입니다. 앞뒤에 파란색이 작은 부분인 스티커. 그리고 손목 아머 쪽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삼연장 빔 캐논이 약간 내장되어 있는 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이제 좌우 손목 다릅니다. 그리고 골반부 검은색 부분이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줄무늬 색을 채워놓은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다 분할시켜놨으면 내부에 프레임이 있었겠죠 아마? 이 안쪽으로다가. 그래서 프론트 아머, 이 고관부에 파란색, 흰색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요.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파란색, 흰색 당연히 분할이고요. 뒤쪽 스커트는 디자인상 좀 알트아이젠 떠오르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알트아이젠이 이런 각지고 널찍한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버니어가 달린. 그래서 서로 느낌이 좀 비슷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허벅지가 딱 봐도 오바리 마사미 씨 일러스트인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알트아이젠이랑은 또 전혀 다릅니다. 알트아이젠 허벅지는 좀 매끈하면서 안쪽으로 좀 볼륨감 있는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굴곡이 많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바이스리터의 허벅지는 바깥쪽과 안쪽으로 살짝 중간 부분이 볼록한 요런 약간 일러스트 느낌 많이 나는 그런 디자인인데다가 이 허벅지 뒤쪽 역시 굴곡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이 오금으로 내려갈수록 오목하게 파이는 요런 디자인? 많이 보던 건데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재미있어요 아주 보는데. 그리고 무릎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게 좀 극대화 되거든요. 이 종아리 라인부터 발목까지 내려가는 이 라인이 두툼하지만 날렵하다는 이미지랄까? 이 오바리 마사미 씨 일러스트 스타일이 딱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굴곡이 있으면서도 분명 저 기체 되게 저거보단 두툼해야 되는데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나쁘지 않은 밸런스야.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딱 그거에 부합하는 조형이 아닌가, 그 2D를 3D로 옮겨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부분이 파츠 분할입니다. 다리 쪽은 파란색, 노란색, 이 가운데 빨간색, 뭐 안쪽으로 이게 빨간색 파츠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등도 지금 여기 다 분할로 처리되어 있어요. 스티커 쓰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거기다가 뭐 종아리 버니어 파츠 잘 되어 있고요. 발목, 커버, 파란색의 두툼한 부분부터 깔끔하고 발바닥 디테일도 굉장히 깔끔하죠. 심플하면서도 적당히 멋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백팩입니다. 백팩은 진짜 새하얘가지고 이게
패널 라인도 없고 그냥 적당한 날렵한 날개 조형 뭐 요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백팩 자체의 버니어가 엄청 많이 달렸다. 거기다 큼지막한 놈들로 달려있다 보니까 확실히 날렵하긴 하겠구나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나마 위쪽으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분할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날개 자체는 이 위쪽, 아래쪽 다 움직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쪽 날개는 요 90도 정도까지 딱 올라오고요. 그리고 위쪽 날개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백팩 자체도 약간 날개 부분이 뒤로 살짝씩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파츠도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할 수도 있고 백팩 자체를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관절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게 C형 파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팩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헐거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 날개가 좀 재밌는 게 이 위쪽 날개가 좀 재밌는데 가만 보면은 이 연결부 자세히 보면 이 위쪽 날개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공간이 살짝 보이죠? 이 빈 공간만큼 날개 자체가 좀 틀어집니다. 이렇게 뒤틀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쪽 날개만 움직였을 때 왠지 위쪽 날개랑 이렇게 막 간섭 심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 날개 살짝 뒤튼 상태에서 아래쪽 날개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날개를 움직여서 말이죠. 그리고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목 가동 자체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볼 조인트로 의외로 많이 움직입니다. 속이 되게 좁을 것 같은데 90도까지는 거의 큰 문제 없이 움직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꽤 움직여 주는데 거기다가 목 안쪽에도 관절들이 있어서 프레임 자체가 앞으로 들려줍니다. 크게 들려주는데 중간에서 한 번 더 목을 들 수 있게 관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볼 조인트 이외에도 축이 2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거의 앞을 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목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당연히 이걸 통해서 숙여주면은 뭐 엄청 숙여지기도 하고 방금처럼 들 수도 있고 크게 움직이죠. 그리고 어깨는 안쪽에 관절이 바깥쪽으로 뽑혀 나와주면서 어깨를 앞으로 모아줄 수 있고요. 그 말고도 이제 당연히 상하 가동도 이쪽 프레임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깨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조금씩 뒤로 움직이거나 앞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것도 어깨 자체에서 가능하고 어깨 외장은 바깥쪽이 가동하는 거는 아까 봤지만은 이 어깨 외장 자체만이 따로 가동하기는 힘들어요. 내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주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좀 어깨 외장만 안쪽으로 좀 밑으로 내려주는 게 가능한데 이건 살짝 억지 가동 비슷한 그런 무언가라서 이렇게 이 가동 자체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고정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깥쪽 가동하면서 팔을 옆으로 들면 좀 편하게 어깨를 들 수도 있고요. 당연히 볼 조인트니까 팔 들고 내릴 때 편안하게 움직여주는데 어깨가 백팩이랑 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좀 피하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팔 상박 쪽 회전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 가동이 좀 재밌는데 일단은 축관절로 해서 90도 좀 못 미치게 움직여줍니다. 아니 근데 고작 이거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하박이 돌아가요. 이 하박이 볼 조인트입니다. 이것도 좀 재밌어요. 안쪽에 보면은 그 팔꿈치 중앙에 있는 관절 안 움직이고도 볼 조인트 통해서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 게 가능해요. 대신에 너무 막 움직이면은 빠질 수 있다. 너무 신나게 움직이면 안 좋다. 그래서 축관절 플러스 볼관절에서 90도보다 좀 더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당연히 손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는 볼 조인트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부분도 좀 튼튼한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볼 조인트로 뭐 스윙을 한다거나 이건 조금 힘들고요. 오히려 흉부에 있는 볼 조인트 통해서 오히려 조금 더 이 흉부를 돌려줄 수 있다거나 흉부를 들고 또는 크게 숙이고가 할 수 있죠. 특히나 숙이고 들고 할 땐 중간에 축이 또 하나 있어서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걸 볼 수도 있어요. 크게 숙여집니다. 꽤나. 물론 볼 조인트 통해서 스윙도 되죠. 그리고 고관절. 먼저 사이드 스쿼트 옆으로 드는 게 크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 뒤쪽으로 좀 돌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면부 스쿼트. 겁나 안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이 고관부 자체가 아예 프레임 자체에 가동부가 있어서 완전히 크게 들어주는 게 된다. 이런 것도 포인트고요. 대신에 축이동 기믹 같은 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앞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옆으로도 크게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리고 허벅지에서 회전 축 들어가 있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 통해서 꽤나 크게 굽혀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목 가동은 이 친구가 이 공중기체라 그런가 이게 안쪽으로 많이 안 꺾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이거는 알트 아이젠 때는 어땠나? 알트 아이젠도 그래도 프레임이 이렇게 뒤로 뻗어지는 가동이 있었네요. 알트 아이젠. 다시 보니까 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았다. 근데 바이스 리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발목 안쪽 관절 자체가 그냥 뒤쪽으로 살짝 꺾여있는 사선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볼 조인트라서 그냥 이걸로 끝이고요. 돌아가는 거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것 덕분에. 그리고 안쪽으로 꺾이는 것도 뭐 발목 연장 같은 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게 한계고, 그리고 뒤로 뻗는 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발 앞꿈치가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쭉 뻗는 그런 발목 볼 수 있고, 굽히는 거는 좀 약한 편이네요. 그래도 무릎 꿇기 하거나 이런 액션들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액션 포즈 한번 봐야겠죠. 먼저 옥스턴 런처 주무장이잖아요. 손에 들어봤습니다. 기다란 런처. 지금 봐도 보기 좋네요. 이대로 라인 바이스 리터까지만 딱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은 모형화가 힘들단 말이죠, 디자인상. 뭐 무튼 간에 포즈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스탠드 위에 올려줘야 합니다. 왜? 요 바이스 리터는 거의 땅에 붙어있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 자세가 공중이기 때문에 스탠드를 그대로 이 뒤쪽에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스탠드에 올려서 이제 슈로데처럼 화면상의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만들어봤고요. 뭐 이 상태에서 먼저 쓸 거 일단 스플릿 미사일 한번 써볼까요? 등으로 갑니다. 등에 있는 이 노란 색깔 파츠를 빼줄게요. 처음에는 빼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아래쪽에다가 잘 손톱을 걸어주면은 이 위쪽을 좀 누르고 아래쪽을 걸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좀 잘 빠지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스플릿 미사일 조인트를 이렇게 백팩에 장착을 하고요. 방금 게슈펜스트한테서 뺏어온 미사일을 장착을 해주는 거죠. 그대로 이 상태에서 날개 전개 하면서 약간 엑셀렌 특유의 말장난이나 이게 딱 들려오는데 이게 뭔가 슈로데 연출이나 다시 봐야겠다. 참고로 백팩 모습은 이렇습니다. 스플릿 미사일 장착된 상태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죠. 다시 봐도 참 바이스 리터 이뻐요, 그죠? 그리고 플라즈마 커터 액션! 왠지 이때 또 대사가 들려옵니다. 근접은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하면서 준비해서 달려드는 특유의 그 하이톤의 목소리. 다시 생각해도 참 속으론 기쁜데 한켠으론 참 슬프네요, 약간. 그리고 왼팔에 3연장 빔 캐논 써보도록 합시다. 주먹을 빼고 손목 아머를 뺍니다. 간단하게 탈착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전개되어 있는 빔 캐논을 끼우고 주먹을 다시 끼우고 이렇게 3연장 빔 캐논 전개 완료! 그리고 액션! 그 위치는 위험하지! 이압! 하면서 이제 날아가면서 빔 캐논 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왼팔을 쭉 뻗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옥스턴 런처를 한 바퀴 돌려서 탁 잡고 무슨 포즈를 포즈가 뭐 어차피 다 비슷하긴 한데 E 모드, B 모드, W 모드가 있단 말이죠. 뭐 말이 W 모드는 뭐 어차피 앞이랑 똑같긴 한데 무튼 포즈 취해봅시다. 먼저 E 모드 액션, 이제 빔포를 연사하든 그리고 뭐 단발로도 연발로 쏠 수 있고 강력한 한방으로 조사빔을 쫙 길게 뿜는 것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죠. 이 상태에서 뽕뽕뽕 뭐 이런 식으로 연사를 해버리는 빔을 그런 모습 보기 좋죠. 이번엔 실탄을 발사하는 B모드 액션. 뭐 사실상 어떤 포즈라도 어떤 모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포즈가 저 포즈고 저 포즈가 이 포즈고 이 모드가 저 모드고 그렇긴 한데 지금 이 포즈에서는 볼만한 게 이렇게 스탠드 잠시 빼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그러면서 난사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연사를 펑펑펑펑 하면서 쏜단 말이에요. 요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액션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포즈면은 또 해볼 게 있습니다. 알트 아이젠과의 합체기 램페이지 고스트! 그때 처음에 알트 아이젠이 돌진할 때 이렇게 바이스 리터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막 사격을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포즈기도 했어요, 방금 그게. 그래서 이 구도 어떻게 참습니까? 이건 못 참지. 당연히 해봐야 되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때 나오는 이 둘의 대화가 재밌어요. 엑셀렌이 뭐 러브러브 어택이다 라던가 아니면은 사랑의 힘으로 막 이런 말을 하면은 쿄스케가 무시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아니 무슨 사랑의 힘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엑셀렌이 살짝 삐져가지고
지금처럼 적을 중앙에 두고 서로 막 티키타카하는 그런 무작위 공격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엑셀렌이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알트장을 뚫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나 그 대사가 왜 이렇게 좋지? 마무리는 뭐 둘의 피니시 포즈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 실제로 피니시 연출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두 사람의 뭐 사랑의 결실이네 아니면은 두 사람만의 뭐 불꽃놀이네 뭐 이런 소리 하기 때문에 참 그래서 램페이지 고스트 연출 되게 좋아하는데 빨리 이거를 알트아이젠 리제랑 라인 바이스리터로 하고 싶다. 그때는 엄청 멋있기 때문에 무책나네. 그렇습니다. 자, 엔딩은 바이스리터 단독으로 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슈퍼로봇 대전 OG 바이스리터 리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슈퍼로봇 대전 OG 시리즈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기체 시리즈가 바이스리터 애들입니다. 바이스리터, 라인 바이스리터. 그 중에도 라인 바이스리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라인 바이스리터 나올 때까지 쭉 계속 프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정보 공개도 그렇고 발매 주기도 그렇고 되게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는 해요. 쭉 저 리제 프라 모델로 꼭 진짜 반다이 HG를 보고 싶기 때문에 부디 계속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프라 모델 자체도 품질 괜찮게 잘 나왔고요. 스티커 최소한 쓰면서 이제 색분할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액션도 적절하게 잘 되게끔 나왔기 때문에 이번 바이스리터 좋아하는 분들 특히나 슈로데 OG 팬분들 강추다. 진짜 조립해볼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거기다가 이 정크로 주먹손이 남으니까 이제 알트아이젠이 주먹을 쥘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대신에 조심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백팩 쪽이 이제 C형 파츠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아까 팔꿈치 막 만지다 보면은 막 신나게 만지다 보면 어느샌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탠드가 항상 OG 시리즈는 스탠드가 부속되어 있었잖아요. 바이스리터는 사실상 공중에서 많이 움직이는 기체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적이 거의 없어요. 기본 자세부터 발이 살짝 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베이스 강추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지상 액션이랄 게 딱히 없죠 바이스리터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